네, 3교시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이제 오만, 고집, 이거를 다뤄볼 거고요. 일상에서,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제 오만이나 고집, 이것을 이제 적용해 보는 게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대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사람을 어려워하고 그런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예. 잘 함께 어울리는데 그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함께 어울리기 어려워할까요? 그걸 이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원만하게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늘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다른 이들과 계속 이렇게 견주면서 잘났냐 뭐냐 이러면서 이제 못났다 싶으면 무시하고 잘났다 싶으면 시기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내세우려는 마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이제 또 고집을 부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가지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다른 의견이나 생각 이것을 이제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나 생각 같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무게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다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자, 이런 오만이나 고집, 다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오만이나 고집이나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이 이제 오만이나 고집입니다. 그죠? 마음이 좁고 작은 곳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세계가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가고 그걸 이제 체험해 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오만이나 고집의 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걸 하면 이제 식견이 넓어지고 이런다고 하죠. 예, 마음 여행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이 기쁨, 이 마음이가 세모하고도 또 동그라미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어울리고 있죠. 즐거워하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이제 오만.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독을 품게 될 때 가지는 마음이 오만인데요. 이 오만할수록 마음은 가파르고 좁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평화롭고 싶다면 이 차이를 차이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만이 일으키는 괴로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양 허세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이런 경우. 참 이거 알고 보면 참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제 태도를 이제 오만하다고 하는데, 이런 오만한 사람한테는 말을 붙이기도 어렵고 거북하죠,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스스로 잘났다 하는 사람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재수없어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왜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오만은 왜 생기느냐? 어려서 자신과 세상을 떼어놓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견주는, 비교하는 가운데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같은 것들이 쌓여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경쟁을 시키는 풍토, 그런 교육, 그런 풍토, 이것이 이런 괴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우월의식, 열등의식, 경쟁심,
이것이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는 시기 질투, 그래가지고 그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못나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떠냐면 얕보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경쟁심이 일어나서 그를 경계하고 또 이기려고 들고 하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 가지 경우 다. 그죠? 잘난 사람을 만나도 시기 질투로 괴롭고, 못난 사람을 만나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이게 또 좋은 마음이 아니죠. 자기도 좋지 않잖아요. 또 비슷한 사람한테는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다루고 경계하고 뭐 경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편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오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핵심이 이겁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나고 못나고, 잘났냐 못났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서장훈이나 키 작은 이수근이나 키 큰 사람은 잘나고 키 작은 사람은 못난 겁니까? 키 작은 사람이 잘나고 키 큰 사람이 못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이 그 존재에게 있을까요? 어떤 잣대를 세우는 거죠, 자꾸. 근데 이게 본래부터 있는 거냐 이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있다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본래 보면 잘나고 못남이 어때요? 없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사람, 취향이나 기호 이런 것들이 다르고 관심 가진 것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바른 이치죠.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분은요, 이 생선을 좋아하는데 껍질하고 내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나 애들은 이 살코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껍질이나 내장을 먹고 남편하고 애들한테는 살코기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심을 안 잃어요. 자기가 이기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는데도. 애들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야, 우리를 위해서 이 맛 좋은 살코기를 주고, 자기는 저렇게 껍질이나 내장을 먹는다.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굉장히 희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습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럴 때 아주 이로운 점이 많아요. 근데 만약 다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양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살면 참 단조롭고 이런데 서로 다르니까 어울려서 서로 좋은 겁니다. 튀어나온 것과 들어본 분이 서로 맞으면서 그러면서 어울리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잘나고 못남이 없고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른데 화합하면 좋은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이뤄가면 참 좋잖아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은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를 축혀 세우고 싶은 마음을 이거를 다스려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잘나고 못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 자체가 잘나고 못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도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눈을 못 보는 사람과 걷질 못하는 사람이 탁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하고 장님하고 탁 만나가지고 에이구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앞도 못 보는 주제에 하고 이제 서로 막 싸우면 이거 병신 하면서 네가 더 병신이야 내가 더 병신이야 이러면서 싸우게 되죠. 악연이 되죠. 근데 이제 앞 못 보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을 업고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
안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넣었죠. 그리고 안진뱅이는 다리를 넣었죠.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은 그럼 이건 아주 좋은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잘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죠.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못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잘 이끌어서 화합하면서 돕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 돕고 가르치고 해서 막 할 때 이 기쁨, 이거 굉장하거든요. 그죠? 비슷한 사람은 어때요? 선의의 경쟁. 그래서 벗을 삼으며 서로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가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맞수를 만나가지고 쭉 두다 보니까 실력이 확 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잘나거나 못나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도 다 도움이 되죠.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잘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렸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잘난 사람 아닌가요? 그죠? 잘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버렸을 때 진정으로 잘난 사람이 된다. 참 묘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것을 깊이 살펴보고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왜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관계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이걸 계속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나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 누구에게나 다 인권이 있다. 기본권이 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오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오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자꾸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겨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치는 거. 오만을 알아차려서 극복하는 거. 잘났다, 못났다 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을 높이려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나 잘난 것 같지 마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막 이제 두각을 보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잘난 척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막 시기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는, 거리를 두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막 광고를 하면서 나 잘났다 막 이러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턱이 없죠. 자신을 높이려 하면 할수록 다른 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자신도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잘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 저보고 잘났다고 했고 저도 제가 잘난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편하지 못하지 하는 의문을 가졌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이 오만 때문이다, 이 세움, 이것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 이제 그거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외톨이가 되기 쉬워요. 외로움을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정을 나누지 못하면 따스한 행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고집. 이 오만이 잘났나 못났냐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고집은 옳으냐 그르냐 이 차원이에요. 맞냐 틀리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죠?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소리는 이건 귀한 거다. 귀한 경험이다. 하면서 귀담아 듣고 있죠. 예, 고집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고집이에요. 이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어서 사회에서 고립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스스로 그런 관념의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독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스스로 답답하죠? 그리고 다른 이들한테도 답답함을 줘요.
왜 맨날 보면 막 큰 소리로 시비 걸고 막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고집스럽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참 답답해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 사람이 답답해요. 참 이게 답이다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이 고집을 부리게 될 때 어떤 괴로움이 생기게 되느냐. 이제 오만이 잘났다 하는 마음이라면 고집은 옳다 하는 마음이죠. 나 잘났다 하는 게 오만이라면 내 옳다 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믿으며 다른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허튼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좁은 생각에 갇혀서 더 넓고 크게 보지 못한다. 쉽게는 좁아진다. 비유를 들자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뭐 코를 만지고 상아를 만지고 만지는 부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남 기둥 같다. 아니다 벽 같다. 무슨 소리냐. 어? 커다란 뱀 모양이다. 아니다 딱딱하더라. 이런 식으로 같은 코끼리를 만져놓고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죠. 만진 부위가 다르니까. 경험한 코끼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서 이게 자기가 코끼리를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분을 전체로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것이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같은 것을 놓고도 다른 생각으로 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 입장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다른 걸 본 거구나 이런 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현명한 사람이 이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고 당신이 만진 부분은 상하고 당신이 만진 부분은 코끼리 코고 당신이 만진 부분이 이제 코끼리 다리고 당신은 배를 만진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듣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부분을 전체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이 옳다고 고집스러우면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르게 알려고 하기보다 무슨 소리냐. 내가 만져본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기 때문에 결국 바로 알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른 부분을 만지고 나서 그것을 다 존중하면서 이렇게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 그러면 코끼리 비슷한 모양을 그려낼 수 있죠. 진리에 근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경험을 나누며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혼자서 해낼 수 없는 큰 일도 이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곤 하죠. 자, 그래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다. 마음을 맞춰 일할 수 없다. 결국 고집스러운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 이 고집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음을 연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을 연다.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듣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면서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한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이제 그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진 걸 가지고 전체 코끼리를 이해해가는 과정으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왜 이런 모순이 생기지? 어떻게 다른 거지? 뭐 때문에 이럴까?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알려가는, 바로 알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세. 이 겸손한 거죠. 이럴 때 이제 고집이 다스려지죠.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아는 것이 부분일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아는 것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의 오류 가능성을 늘 열어두는 거죠.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절대로 옳다고는 할 수 없는 법이다 하는 생각으로 고집에 빠지지 않고 상호 존중,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으면 나한테 큰 행운이다. 오히려 좋은 인연이다. 악연이 아니라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추스르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집의 단단한 껍질이 깨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와 다른 의견, 이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나의 마음이 넓어지니까 이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집을 깰 때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요. 인생은 배우며 사는 거다. 배워가는 거, 알아가는 거.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귀하게 여기고 이게 가능해지겠죠. 이것이 이제 고집을 다스려가는 방법입니다. 고집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귀담아 듣는다. 자,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에는 자기도 답답하고 다른 이들한테도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죠. 다 뭐 이상해 보이고 엉뚱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마음을 열어서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 새롭게 이해하는 감동.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곤 합니다. 답답하게 갇혀있다가 툭 트인 공간으로 나왔을 때의 시원함, 이런 거.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놀라운 감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났다는 이것은 열등의식이나 피의식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허상, 망상 같은 것이다. 남과 견주며 생긴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또 우월함을 찾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또 뭐 강한 힘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굳어져서 오만이 되어버리죠. 자, 잘나고 못남이 본래 없다.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보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잘난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견해고요. 따라서 잘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렸을 때 정말로 잘난 사람이 된다는 이런 아이러니. 오만이 잘났다 하는 마음이라면 고집은 옳다 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스스로 만든 관념의 감옥에 갇혀서 답답해지고 만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우는 것으로 고집의 단단한 껍질을 깰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고 내가 존중받을 것처럼 저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차이를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상호 존중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오만을 벗어나서 서로 친해지고 친밀감도 나눌 수 있고 하나가 되어갈 수 있죠. 또 한편으로 내가 옳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이런 고집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입장, 다른 관점 같은 것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이상하게 보거나 하면서 답답해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외톨이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아, 이건 이 얘기구나, 저건 저 얘기구나, 아, 이건 내가 본 것은 이면이고 저가 본 것은 이면이구나, 이렇게 해가면은 내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내가 아는 것도 제대로 완성이 되게 되고 고집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따뜻함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만, 고집, 이것에서 벗어나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게 따뜻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죠. 그런데도 오만과 고집 계속 가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음을 6가지 마음을 잘못 썼을 때 생기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고쳐가는 건지 그걸 쭉 이렇게 8주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음 다루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좋은 마음을 잘 쓰게 될 때 6가지 그것도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잘 기르는지, 그렇게 해서 길러낸 그 마음을 이제 확실하게 다져가는 거, 변치 않도록 잘 다져가는 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해가는 거, 그런 요령으로 이제 기르기, 다지기, 이것을 알아볼 겁니다.